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쌀 씻은 물 설마 그냥 하수구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식탁 위에 쌓인 귤 껍질도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려고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니, 세나야. 이 뿌연 쌀물하고 말라 비틀어진 껍질을 어디다 써? 쉰내 나고 지저분해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지 뭐. 어머니, 이거 절대 쓰레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옛날 왕실의 황후들이 늙어서도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유지했던 100만 원짜리 수입 샴푸보다 더 귀한 천연 발모제라니까요. 방금 들으신 대화, 혹시 오늘 아침 여러분의 부엌에서도 있었던 일 아닌가요? 매일 밥 지을 때마다 무심코 흘려보내던 그 하얀 쌀뜨물, 겨울철 이불 속에서 까먹고 무더기로 버려지던 그 향긋한 귤껍질. 하지만 죄송하게도 여러분은 방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천연 머리카락 영양제를 제 발로 차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20년 건강 멘토, 건강 전문가 세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평생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우리 집 부엌에 숨겨진 가장 강력한 회춘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빗질 한 번에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좋다는 탈모 샴푸를 써보고 검은 콩을 먹어봐도 휑해지는 정수리를 막을 길이 없어 막막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해답이 멀리 있는 약국이나 백화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일 버리던 개수대와 쓰레기통 속에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과 건강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탈모 걱정 없이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하는 80대 어르신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옛것을 버리지 않는 지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가 만났던 제주도 토박이 78세 양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거친 바닷바람 맞으며 물질을 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피부는 주름이 져도 머리카락만큼은 소녀처럼 윤기가 흐르고 숱이 빽빽했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할머니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작은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나는 샴푸 같은 거 몰라. 쌀 씻은 물 받아 놨다가 귤 껍질 넣고 삭혀서 그걸로 감아. 그러면 개운하고 머리카락이 쇠줄처럼 질겨져. 저는 그 길로 연구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버리는 쌀뜨물 속에는 두피를 살리는 비타민 B군이 알약보다 풍부하고 귤껍질 속에는 죽은 모근을 깨우는 리모넨 성분이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강력한 두피 보약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흔하디 흔한 재료를 단돈 0원으로 만드는 기적의 황금 발못으로 재탄생시키는 닥터 세나만의 시크릿 레시피를 공개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저와 굳건한 약속 하나 하시죠. 그동안 몰라서 버렸던 그 쌀물과 귤껍질, 이제는 내 소중한 머리카락을 위해 모으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쌀뜨물 모으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을 직접 적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것을 중요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실천할 힘을 얻습니다. 댓글을 보시면 이미 수많은 동년배 친구들이 저와 함께 이 건강한 절약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냄새 날까봐, 쉰내 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법대로만 하면 쌀뜨물의 비린내는 싹 사라지고 고급 습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긋한 냄새만 남습니다. 하수구로 갈 뻔했던 그 물이 여러분의 20년 젊음을 되찾아줄 황금 열쇠가 되는 그 놀라운 과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세나 선생님, 쌀뜨물은 그냥 전분 찌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귤껍질은 농약 덩어리인데 그걸 어떻게 머리에 씁니까? 라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현대의 편리함에 속아 잊고 지냈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냉정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쌀의 진짜 영양분은 우리가 먹는 하얀 밥알이 아니라 씻겨나가는 그 쌀눈과 쌀겨에 60%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뜨물,
특히 쌀겨 성분이 녹아든 물에는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노시톨은 탈모 치료제에 들어가는 핵심 성분으로 손상된 모발 세포를 복구하고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 궁중의 여인들이 1m가 넘는 머리카락을 관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미감수 쌀뜨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귤껍질, 한의학에서는 진피라고 부르는 귀한 약재입니다. 겨울철 혈액순환이 안 되어 손발이 차갑고 머리가 멍할 때 귤차를 드시죠? 두피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의 혈관이 좁아져 영양분이 머리카락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귤껍질 속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 성분은 쪼그라든 두피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콸콸 흐르게 만듭니다. 밭에 물기를 터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쌀뜨물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비료라면 귤껍질은 그 영양분이 뿌리 끝까지 닿게 하는 수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니라 10, 100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 원리를 아셨으니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냥 쌀 씻은 물을 바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효라는 마법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약이 됩니다. 선생님, 저도 방송 보고 쌀뜨물 좋다고 해서 그냥 쌀 씻자마자 머리에 부어봤는데요. 두피가 가렵고 비듬만 더 생기던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게 찾아와 하소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이면 열,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갓 받아낸 생 쌀뜨물을 그대로 두피에 들이붓는 것은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두피에 세균이 번식하라고 밥상을 차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충격적이시죠? 쌀의 전분 찌꺼기는 두피의 모공을 막고 곰팡이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르면 오히려 염증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이 쌀뜨물이 발효라는 마법의 시간을 통과하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착한 균들이 두피의 죽은 각질을 먹어치우고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을 무려 10배 이상 증폭시킵니다. 여러분, 백화점 1층 명품 화장품 코너에 가면 피테라라고 하는 수십만 원짜리 에센스 아시죠? 그게 바로 쌀 누룩을 발효시킬 때 나오는 효모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비싼 명품 원료를 집에서 공짜로, 그것도 더 신선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닥터세나의 실패 없는 황금 발효 공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메모지 준비되셨나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명품과 짝퉁을 가르는 법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제대로 받기입니다. 쌀을 씻을 때 첫 번째 물은 과감하게 하수구에 버리세요. 쌀 표면에 묻은 먼지와 혹시 모를 잔류 농약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두 번째와 세 번째 씻은 물입니다. 이때 중요한 팁, 쌀을 살살 씻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쌀알끼리 벅벅 문질러서 뽀얀 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오도록 하세요. 쌀눈에 딱 붙어있는 영양분을 억지로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으는 진한 쌀뜨물을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담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병 끝까지 꽉 채우지 마시고 80%만 채우세요.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생겨 병이 빵빵해지거나 넘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이 병을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미생물이 잠을 자버리기 때문이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따뜻한 실내, 부엌, 한 구석 상본에 둡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봄, 가을에는 하루에서 이틀 24-8시간, 아주 더운 여름에는 반나절에서 하루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층과 하얀 앙금층이 분리되고 뚜껑을 살짝 열었을 때 막걸리처럼 시큼하고 톡 쏘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유산균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뚜껑을 열었는데 역한 썩은 냄새나 구린내가 난다면 그건
발효가 아니라 부패한 것이니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잘 발효된 쌀뜨물은 pH 5.5의 약산성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 두피와 가장 비슷한 산도라서 자극 없이 두피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상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 머리에 바르면 시큼한 쉰내가 진동을 하겠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코를 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아까 준비해둔 귤껍질입니다. 발효된 쌀뜨물의 냄새를 완벽하게 잡고 그 효능을 뼛속까지 침투시킬 닥터 세나만의 가열 숙성법, 다음 단계에서 이어집니다. 자, 이제 하수구 냄새 같던 시큼한 쌀뜨물을 왕후들이 쓰던 향기로운 궁중 비법수로 탈바꿈시킬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냄새 때문에 절대 못 씁니다. 그러니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먼저 아까 우리가 버리지 않고 모아둔 귤 껍질을 준비합니다. 귤 3개에서 5개 분량의 껍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잠깐, 그냥 껍질째 퐁당 넣으시려고요? 안 됩니다. 귤 껍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농약이나 왁스 코팅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세척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귤 껍질을 그릇에 담고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 뿌린 뒤 물을 자작하게 부어 10분간 담가두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씻어주면 왁스는 사라지고 껍질의 모공이 열리며 좋은 성분을 뿜어낼 준비를 마칩니다. 깨끗이 씻은 껍질은 물기를 닦고 가위로 잘게 잘라주세요. 잘게 자를수록 껍질 속의 리모넨, 오일 성분이 더 빨리, 더 많이 우러나옵니다. 이제 냄비를 준비하세요. 냄비에 아까 잘 발효시킨 시큼한 쌀뜨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썰어둔 귤 껍질을 몽땅 넣어주세요. 여기서 불 조절이 생명입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즉시 가장 약한 불로 줄여야 합니다. 너무 팔팔 끓이면 쌀뜨물의 유익균과 비타민이 열에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약불에서 은근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만 끓여줍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귤 껍질의 상큼한 시트러스 오일이 쌀뜨물의 시큼한 냄새 분자를 감싸 안아 중화시켜버립니다. 부엌에 퍼지는 냄새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시큼하다가 점점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귤 향기가 온 집안을 채울 것입니다. 마치 귤밭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의 색깔도 뽀얀 흰색에서 은은한 노란빛이 도는 크림색으로 변해갑니다. 10분이 지났으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채로 미지근해질 때까지 식혀주세요. 이 이하 뜸들이기 과정에서 껍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방울의 영양소까지 물속으로 빠져나옵니다. 물이 식으면 체에 걸러 껍질은 버리고 노르스름한 액체만 남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죽어가던 모근에 심폐소생술을 해줄 돈 주고도 못 사는 천연 귤쌀 샴푸입니다. 완성된 물은 샴푸통이나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차가운 상태로 쓰면 두피 열을 내리는 쿨링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죠. 자, 이제 재료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법을 모르면 독이 되듯 이 귀한 물도 바르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머리에 붓고 헹구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두피 속 깊숙이 영양분을 찔러 넣어주는 닥터 세나만의 3분 두피 마사지법, 그 구체적인 사용법을 다음 단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천연 탈모 치료제가 들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몇 가지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선 욕실로 들어가셔서 평소처럼 미지근한 물로 머리카락과 두피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모공을 열어주는 준비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 쓰시던 화학 샴푸는 잠시 욕실 선반구석으로 치워두셔도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귤쌀물이 여러분의 샴푸이자 린스지입니다. 준비한 귤쌀물을 흔들어 섞은 뒤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에 직접 닿도록 조금씩 부어가며 적셔주세요. 특히 횡에서 고민인 정수리나
이마 M자 라인에는 아끼지 말고 흠뻑 젖을 정도로 충분히 부어주세요. 차가운 냉장고에 있던 물이 따뜻한 두피에 닿는 순간 아 시원하다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귤껍질의 쿨링 효과가 열받은 두피를 즉각적으로 진정시켜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물을 뿌리고 바로 헹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양분이 스며들 시간을 줘야죠. 손가락 끝, 지문이 있는 말랑말랑한 부분으로 두피를 꾹꾹 누르며 3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손톱으로 긁으면 절대 안 됩니다. 두피에 상처가 나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니까요. 정수리부터 뒷목까지 밭을 갈아에 엎듯이 꼼꼼하게 문질러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하십니다. 선생님, 거품도 안 나는데 이게 진짜 씻기는 거 맞아요? 라고요. 네, 씻깁니다. 쌀뜨물 속에는 천연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거품 없이도 기름기와 먼지를 흡착해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뽀드득거리는 느낌보다는 매끄러운 느낌이 들 텐데 그게 바로 두피 보호막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3분 마사지가 끝났다면 바로 헹구지 마시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5분 정도 양치질을 하거나 세수를 하세요. 두피팩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유산균과 비타민이 모공 깊숙이 침투하여 죽어가는 모근에 밥을 줍니다. 5분이 지났다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내세요. 이때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쌀뜨물의 전분과 귤껍질 오일이 머리카락을 코팅해 줘서 말리고 나면 빗질이 스르륵 될 정도로 부드러워지니까요. 마지막 헹굼은 반드시 찬물로 마무리해 주세요. 열린 모공을 조여주어 영양분을 가두는 자물쇠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딱 3번만 감아보세요. 매일 하셔도 좋지만 번거로우시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비싼 돈 들여 미용실 클리닉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황실의 스파니까요. 그렇다면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딱 3주만 속는 셈 치고 꾸준히 해보세요. 첫 일주일은 두피의 변화가 먼저 느껴질 것입니다. 지긋지긋하던 두피, 가려움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어깨 위로 하얗게 떨어지던 비듬과 각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쌀뜨물의 유산균이 두피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2주차가 되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아침마다 베개에 수북하던 빠진 머리카락 개수가 그리고 머리 감을 때 하수구를 막던 머리카락 뭉치가 확실히 줄어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뿌리가 튼튼하게 땅을 잡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대망의 3주차,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휑하던 가르마 사이사이, 이마 헤어라인 쪽에 가늘고 보드라운 솜털 같은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올라오는 기적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모근이 영양분을 먹고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귤껍질 오일 덕분에 푸석하던 머릿결에 엔젤링이라고 부르는 윤기가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도 내 피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 전 팔 안쪽에 살짝 발라보고 붉어지거나 가려운지 꼭 테스트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물은 방부제가 없는 천연식품입니다. 냉장고에서도 최대 2주까지만 보관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까워도 과감히 버리고 새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상한 물은 두피에 독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버리는 하찮은 쌀뜨물과 귤껍질 속에 내 젊음을 되찾아줄 100만 원짜리 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는 건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싼 약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돌보려는 작은 정성과 꾸준함입니다. 오늘 저녁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다가 혹은 귤을 까먹다가 이 영상이 생각나신다면 그 물과 껍질을 하수구가 아닌 통에 담아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풍성한 머리숱을 결정짓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굳은 약속 하나 하시죠. 오늘부터 쌀뜨물과 귤껍질을 모아 발모제를 만들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쌀뜨물 모으겠습니다. 이 문장을 직접 적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마칩니다. 댓글창을 보시면 수많은 동년배 친구들이 함께 건강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응원하며 함께 간다면 작심삼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탈모로 소갈이 하시는 여러분께 한 줄기 시원한 빗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는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공짜 비법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건강 비결, 버려지는 이것으로 달아버린 무릎 연골을 되살리는 법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20년 건강 멘토 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